중국에서 대학 입학 시험이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치러졌습니다. 벌써 2주 정도 지났는데 중국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뜨겁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엄청난 규모의 대리응시 부정행위가 발각됐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베이징 연결합니다. 김성경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부정행위가 얼마 만에 이게 발각된 거예요? 네, 먼저 이 중국의 대학 입학 시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중국말로는 까오카오라고 합니다. 예. 한자로 높을 고자와 시험을 뜻하는 고자 이 두 글자를 중국어 발음으로 까오카오라고 하는데 이 고등교육기관 입학시험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 예, 이 까오카오의 올해 응시 대상 학생은 939만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예, 가히 세계 최대의 대입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7, 8일에 치러진 올해 까오카오에서 대규모 입시 부정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시 당일에도 산둥성 진안시에서 18명이 대리응시를 하다 적발됐는데 지난 17일에는 허난성에서 무려 127명의 대리시험 혐의자가 확인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입시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신원 확인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 신원 확인 절차는 아주 잘 돼 있고요. 지문 인식 시스템까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예. 예, 중국의 이제 입시 부정은 상당히 뿌리가 깊은데 지난 2000년도에도 광둥성에서 고사장 감독원과 교사 학생이 대거 공모해가지고 부정행위를 벌이다 적발된 적이 있거든요. 예. 이후에 이 부정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했는데 금속 탐지기도 설치를 했고 또 신원 확인을 위한 지문 인식 시스템까지 도입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최첨단 시스템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 인식 시스템의 경우는 대리 응시자가 손가락에 실제 응시생의 지문을 붙이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하. 그러면 간단히 통과된다고 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험표에 사진을 붙이고 얼굴 대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지문 인식까지 했는데도 그것도 뭐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로군요. 네. 그런데 이게 100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뭐 허난성에서 127명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네. 조직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것을 보면 이 중국의 대리 시험은 하나의 지하 산업이 될 정도로 고도로 전문화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예. 예, 대리 시험을 조작하는 이 전문가 조직이 많이 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고사장을 물색해서 사전 준비를 마치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대리 응시자를 모집한 뒤에 이 대입 시험장에서 대리 시험을 진행하는 이런 과정이 상당히 전문화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사전 준비라는 것을 설명드린 것은 바로 시험 감독 당국이나 감독 교사 등이 관련된 사람을 모두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따라서 이 때문에 이 대리 응시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시험장에 들어가고 심지어 지문 식별 때 지문이 틀려도 통과한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역시 매수가 있었군요. 예. 네. 이 또 재밌는 것이 대리 시험 조작 금액도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장 한 곳에서 이 같은 이른바 대리 시험 조작을 하는데 필요한 착수금은 중국 돈 7만 yuan, 우리 돈으로 1,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예. 또 대리 응시자에게는 이 시험이 끝난 뒤에 얻은 점수에 따라서 사례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중국의 명문 대학인 중점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점수를 얻을 경우에 중국 돈 5만 yuan, 우리 돈 85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아하. 또 청취자들께서 들으시면 알만한 이 중국 명문대 입학 가능 점수는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면 중국 대학 입학 시험의 공신력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대학 입시 성적이 사실 학생들이 각고의 노력을 얻는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중국의 현실은 명확한 가격이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국 언론이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입시 부정은 광범위하고 뿌리가 깊은데요. 어느 시험을 막느라고 부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지난 1월에 전국적으로 치러진 대학원 입학 시험에서도 그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대학원에서도? 예. 또 입시에서 떨어진 수험생을 상대로 명문대 입학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채거나 또 입시 부정이나 공인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사기도 빈발하는 게 현실입니다. 참, 하여튼 요지경 속이군요. 예. 자, 좀 근본적으로 뜯어보면 이 과도한 입시 경쟁, 성적 지상주의 이런 게 배경에 깔려 있겠죠.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죠. 이 대졸자 취업난이 사회 문제로 부각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명문대 입학과 취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점수를 얻어서 좋은 대학을 가기만 하면 미래가 보장된다는 그릇된 인식까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또 중국 사회가 그만큼 부패와 편법에 둔감해져 있고
또 이는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중국의 매관 문화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또 조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이런 여부가 문제가 될 뿐이지 돈으로 점수를 사는 것은 사실상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형국입니다. 예. 또 그 저변에는 중국 학부모들의 엄청난 교육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더 극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뛰어노는 아이들 보기 힘들고 학원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또 베이징시의 경우는 학교 배정에 주변 거주자 우선 원칙을 적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물론 돈 있는 사람들 얘기지만 이 명문 초등학교 인근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 명문 학교 부근의 집값은 다른 지역보다 50% 이상 비싸고요. 또 학교 부근에 이 화장실도 없는 허름한 방 한 칸짜리 집을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물론 들어가 살지는 않고 주소만 이전해 놓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 중국인들은 입시 명문고를 대학 입시를 말하는 까오카오 뒤에 소우자를 써서 까오카오 뉴샤오라고 부르는데 예. 이 까오카오를 대비해서 사육장에서 소를 기르듯이 학생들을 철저하게 입시 병기로 공부시킨다고 해서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하하. 예, 이런 입시 명문고는 주로 지방에 많이 있고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사교육에 주로 의존하는데 사실 그 규모나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해 이 중국의 사교육 시장 규모는 1조 1,000억 위안 정도, 우리 돈으로 약 18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 집계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 삐뚤어진 교육 열풍 이건 결국은 돈 있는 사람만 또 재생산되는 그런 사회 모순 심화의 결과를 낳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 삐뚤어진 교육 열풍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말씀하신 이 사회 불평등의 심화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이 통계를 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는데 지난 10여 년간 중국의 고등교육 규모는 커졌지만 농촌 출신 학생이 유명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중국 최고의 명문인 베이징 대학의 경우 농촌 출신 학생 비율은 10년 사이에 30%에서 10%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예, 도시와 농촌의 이 교육 불균형 때문에 아이들이 농촌에서 이 학교 다니기를 시작하면 이미 출발 전부터 지는 길에 들어서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중국 정부는 물론 이 교육 공평이 사회 공평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농촌 학생들이 대입시험을 아예 포기하는 현상까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계층 고정화가 심해질 경우에 앞으로 중국의 이 경제사의 구조 전환 과정에서 충돌과 유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체제인데 교육의 평등을 위해서 뭔가 좀 획기적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베이징의 김성경 특파원이었습니다.